네, 반갑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올라섰습니다. 자, 진짜 바닥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찐 바닥일까 아닐까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찐 바닥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을 더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큰 폭의 하락이 없다라면 변동성은 언제든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현재 구간을 저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은 매도 우위로 마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매도에 대한 압박감들도 많이 축소된 상태고요. 조금씩 회복되면서 하락을 조금 위쪽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보실 수 있겠고요. 저점 종목군들을 이제 사도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저점 종목들 사셔도 됩니다. 그냥 매수를 열심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점 포인트가 일단은 12시 넘어서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는 오후에 매수 포인트 마음껏 들어가셔도 괜찮다 말씀 좀 드렸죠.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코스피 지수가 259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아래쪽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자, 아래쪽 포인트 2550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까지 다 내려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요 부분까지 치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바닥이었던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다가 그런 긴데 또 바닥인 것처럼 내려갔다가 또 아닌 것처럼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느낌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어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타났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위쪽 라인 때 저항을 그대로 얹어 놓고 가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양대 로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아래쪽 2550포인트의 지지선을 보고 그 다음에 위쪽 라인 때 저항이 2650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구간이요. 2550에서 2650 요 구간에서 흔들림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2550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거고요. 올라가더라도 2650 위쪽으로는 잘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데드크로스 이평선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지지가 필요해요. 지지가 필요하고 지지선까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횡보를 거치고 나서 서서히 회복되면서 요 기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61선까지 깼단 말이죠. 근데 아래쪽 지지선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러니까 이 장기 이평선까지 뚫고 내려갈 만한 이유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면 아래쪽 지지선을 만들어내고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대신에 이 데드크로스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단기적으로만 본다라면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분위기가 아침에 저점부터 계속 내렸다가요.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이평선 전환되면서 반등 포인트가 나타나죠. 대신에 아침 시점에서의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2600을 넘어가지 못했고 대신에 더 내려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2585포인트, 2595포인트 요 사이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진행이 된 건데 자, 박스권 하단이 점점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미세하게나마 지금 회복세를 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개선되는 느낌을 좀 갖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대부분 오늘 꼬리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을 가능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많이 내렸다가 더 많이 올라가는 패턴들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 포인트가 잘 진행됐고요. 자, 기관전 매수는 11시경부터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괜찮아지는 모습이 있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반등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큰 낙폭을 한 번에 회복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일봉 상황 체크해 보시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을 길게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부담없이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면 3천억대로 줄었습니다. 매도가요. 대신에 코스닥 쪽의 외국인 매도는 코스피보다 더 많습니다. 3,600억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많은 겁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바꿔주면서 어느 정도 축소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서 분위기 조금 개선시켜줬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 5천억까지 팔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5천억 정도까지 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3천억대로 마무리된 거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11시 반 넘어가면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매도로 바뀌면서 시장 분위기가 마지막에 조금 가라앉았죠. 왜냐면 오늘 다 올라가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포지션을 요 정도에 맞춰놓고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해 주니까 금융투자가 자연스럽게 매도가 들어간 거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연기금이 좀 채워줬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뭔가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조금씩 공격적으로 나가셔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77,600원, 네, 77,000원 아래쪽까지 주가 떨어졌었죠. 오늘 76,300원까지 왔어요.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지지선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포인트가 저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눌릴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8만원 수준에서 이렇게 이 아래쪽 저점을 형성하면서 골든크로스까지 연결될 것 같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은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 아래쪽 저점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위쪽 라인에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매수 포인트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래쪽 저점까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더 많은 편이에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는 많이 안 팔았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하이닉스가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놈을 팔자라고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하락률이 더 컸잖아요. 매도가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곱절로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쪽도 오늘 다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현대차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아는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어 보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플러스 나온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죠. 23만 5천원까지 진행됐고, 현대차 EUB도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현대차 쪽, 삼성전자 쪽, 제일기획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굵직한 종목군들 오늘 배당금을 많이 줬죠. 오늘 계좌 상황 살펴보니까는요, 네, 배당금이 빠지면, 저는 계좌가 오늘 마이너스 한 1%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1에서 한 1.2, 그 정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배당금을 딱 집어넣고 나니까, 네,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는 계좌 총액은 일단 플러스예요. 네, 그건 배당금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배당금들이 중요한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차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배당금 푸짐하게 잘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좌를 조금 더 방어를 시켜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뭐 밀려 내려간 게 없잖아요. 밀려 내려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배당까지 포함했을 때 4월 달의 수익률이 오히려 또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내렸는데요. 아직은 눈치를 좀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뭐 크게 밀렸다거나 그런 느낌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도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뒤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한미반도체도 조금 내렸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베임은 마이너스, 그래도 많이 줄어줬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정지, HLB는 2.7% 상승, 알테오젠, 엔캠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리노공업 조금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도 조금 내렸고, HPSB는 조금 내리는 보합이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오테크닉스 조금 내렸고요. 네. 이렇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간 상태에 있는 것들은 올라가거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누적해서 본다면 어제보다는 조금 나빠졌을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오후 들어서면서 많이 회복을 해줬고요.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동기진미캠도 오늘 9%까지 밀렸다가 4.7%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43,000원대 뭐 이렇게 사버리게 되면 상당히 또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가까이 왔을 때 주도주의 움직임들은 바닥 근처까지 들어온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 240개 아침보다 나오네요. 240개 하락이고요. 632개 하락, 240개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6개 상승, 1200
300개가 하락. 그러면은 아침에 2,300개 달하는 종목이 하락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500개 정도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한 1,800개 조금 넘는 수치겠죠? 네, 1,800개, 1,900개 가까이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을 텐데 1,800 한 40개쯤 되네요. 그 정도가 이제 오늘 하락 포인트를 만들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아침보다 좀 나았습니다. 아침에는 한 250개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쪽 저쪽 합쳐가지고 한 6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제법 많이 좀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률 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가 21.8% 오늘 상한가 종목이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상한가 들어왔다 내려왔어요. 네, CNR 리서치, 이렇게 석유 관련한 종목군들, 네,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 방산주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상승 포인트가 많이 낮아졌죠. 23개로 줄어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주나 이제 에너지 관련주도 빼버리면은 별로 올라간 것도 없다. 자, 오늘 상승 포인트는 아침에 1.3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였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ETF가 근데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1.6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ETF를 제외하고 나면 오늘 플러스 국면은 1%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 DI가 13% 쭉쭉쭉 해가지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14개 정도. 여기는 ETF 없이 그냥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중심부 하락, 즉 한 2, 3%, 네, 또 많게는 한 4% 정도까지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쭉 내려보시면 오늘 하락 포인트는 3.99. 아침보다는 나아요. 그죠? 아침에는 5% 넘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보다 나은 편이고, 지금 계좌 상황으로만 보면은 한 3% 정도 계좌가 다운됐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배당금이 없다고 치면은 한 마이너스 1에서 1.5% 정도 밀렸을 것 같아 보이고요. 배당금을 치니까, 배당금까지 포함시키니까 오히려 어제보다는 저는 계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나 이런 쪽에 배당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배당금이 계좌를 잘 지켜주는 모습들은 상당히 네,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계좌가 별 이상이 없네요.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먼저 보시면은요, 고버스 매수 있고요. 현대 미포, 그리고 고버스 쪽, 그 다음에 리노공업, 하이브 이런 식으로 매수 들어와 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가 원탑인데요.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 쪽 매도도 같이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투신권 매도도 같이, 투신이 근데 매도를 많이 줄였네, 마지막에. 네,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3천억 넘게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3,300억에 달하는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고, 현대차 매도 조금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별로 티가 나는 모습들은 아니죠. 그래서 레버리지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팔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 고버스 매수가 있었다. 근데 얘네들이 또 선물은 또 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가 싶은 생각이 좀 있죠. 기관 애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를 떨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좀 압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뭐 그대로 판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매도가 지금 70억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0억 정도 매도가 가까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은 유지를 잘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 순매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외국인의 포지션은 바뀐 거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전차군단 쪽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쪽 매도가 나왔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평가는요, 시장 분위기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계좌 상황도 나쁘지 않았다, 지금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이 지지점 근처까지 왔다면 매수해도 괜찮다, 그냥 사세요, 더 사세요, 이런 거. 자, 우리가 계속 외쳤잖아요. 떨어지면 더 산다. 근데 바닥권까지 떨어졌다라면 이제는 매수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확대해서 보셔도 괜찮겠죠. 네, 시장 걱정 굳이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유지 잘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도 주가가 더 떨어졌다, 괜찮아요. 금방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그런 정도면 됐죠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조금은 답답하고 4월달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4월달 배당금도 있었고 찐 바닥이라는 4월달에 바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건져갈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를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늘 신나는 불금 보내시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 방송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